안녕하세요. 비대면으로 즐기는 2023년 어르신 문화활동 지원 사업 청춘문화 놀이터 감성 배움터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이 벌써 감성 배움터의 마지막 시간인데요. 마지막인 만큼 그간 채워왔던 노력들을 모두 활용하여 작품을 완성해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아쉬움은 뒤로 하고 세 번째 페이지 함께 펼쳐볼까요? 오늘은 문장을 연습해보고 무지 수첩에 캘리그라피를 넣어 작품을 완성해보겠습니다. 캘리그라피로 문장을 잘 쓰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습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간격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다른 특징들에 관한 수업이 궁금하시다면 이솔 캘리그라피 유튜브를 참고해주세요. 캘리그라피를 해보신 분들께서는 구도 잡기가 어렵다는 말씀을 많이 하세요. 그 말씀도 분명 맞지만 캘리그라피의 가장 큰 특징은 띄어쓰기를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의 덩어리처럼 보이도록 글씨를 쓰는 것이죠. 마치 테트리스 게임을 하듯이 공간이 많이 남지 않도록 짜맞추어서 글씨를 넣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간격에 대해 설명을 하고자 합니다. 글자 간의 간격은 닿을 정도로 매우 가까이 하지만 닿거나 겹치지 않도록 글씨를 씁니다. 막상 쓰고 나면 글자 간격이 벌어지는 경우가 많아서 습관적으로 다음 글씨를 쓰기 전에 글씨의 시작점을 살짝 더 왼쪽으로 당겨서 글자를 쓰시면 자간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줄 간격 또한 앞줄의 맨 아래 선 밑에 최대한 밀착을 시켜서 글씨의 시작점을 잡습니다. 이때 글씨를 쓰기 전에 움푹 파여있는 공간을 미리 보고 문장의 위치를 설정하면 좋습니다만 우리는 아직 처음이기 때문에 약간 들쑥날쑥 하더라도 줄 간격이 벌어지지 않게만 써봅니다. 자, 그러면 도안에 있는 문장을 한번 같이 따라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꽃자는 앞으로 약간 기울어져 있는 듯한 기역을 써주시고요. 모음이 들어갈 공간을 남겨놓고 나머지 기역을 완성해주세요. 오 모음은 다소 가늘게 써주시고요. 치읓의 머리획과 각도를 굉장히 좁혀서 기역을 써주시고요. 약간 붓을 눌러서 곡선으로 쭉 길게 포인트를 줍니다. 머리획은 세로로 방향을 맞춰주시고 가로획 그리고 갈고리를 만들어서 히읗을 완성시켜주세요. 세로획은 아래로 너무 처지지 않도록 다음보다 윗선에서 마무리를 해주시고요. 모음을 그려주시고 다시 중앙으로 당겨서 이응을 완성해 줍니다. 자, 모음의 아래쪽에 기역이 위치하도록 넣어주시고 세로로 길게 완성을 합니다. 가득한에서 기역은 좀 길이가 세로로 길죠. 그 포인트를 한번 입혀주시고 치읓 뒤에 공간을 활용해서 길게 써주신 다음 모음을 써주세요. 디귿은 좀 작게 써주시고 모음은 이 밑공간을 활용해서 채워주세요. 기역은 가로로 길게 모음만큼의 폭으로 강조를 해주시고요. 히읗의 머리획 가늘게 써주시고 가늘게 히읗을 완성해줍니다. 모음도 아래로 내려주시고 밖에서 안으로 삐침으로 마무리를 해주세요. 니은의 받침은 가로선이 굉장히 길죠. 우리 앞에서도 연습을 많이 했는데요. 이번에는 한 붓에 한번 그려볼까요? 첫 시작점은 굉장히 짧고 쭉 곡선으로 아래로 처지는 듯한 느낌으로 그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 나의 한번 써볼 텐데요. 꽃의 이 받침과 거리가 멀지 않도록 위치를 잡아주시고 조금 더 굵고 크게 모음을 꾹 눌러서 완성을 해주세요. 그리고 삐침으로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붓을 튕겨주면서 마무리를 해주시고요. 이응은 세모를 그린다는 느낌으로 한 붓에도 한번 그려볼게요. 가로선을 가늘고 길게 써주시고 세로선으로 마무리를 해줍니다. 오자는 지금 나보다는 뒤쪽에 위치를 해 있죠. 니은을 먼저 써주시고 그다음에 모음을 쓰시고요. 오자의 위치는 오른쪽보다 왼쪽이 좀 더 길어요. 그래서 왼쪽에서부터 끌어와서 마무리를 해주시고요. 디귿 써주시고 모음은 살짝 올라간 느낌이에요. 곡선으로 써주시고 위에 니은과 좀 똑같되 좀 더 길어요. 왼쪽 사선으로 내려오는 듯한 느낌에서 쭉 곡선으로 과하게 받침을 빼줍니다.
간격이 굉장히 좁게 유지되는 걸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 다음 문장 쓰기 전에는 내가 쓸 단어의 위치를 한번 공간을 보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최대한 붙여서 꾹 눌러서 시옷을 써주시고요. 이번 모음도 반대로 위로 올라가는 곡선이면서 왼쪽에서부터 많이 끌어오죠. 세로선 써주시고 니은은 이번엔 짧게 갑니다. 뒤에 단어가 있기 때문이에요. 기역은 세로로 길게 써주시고 모음, 삐침으로 안쪽으로 들여 써주시고 니은, 그리고 디귿, 모음, 아모음 아래쪽 공간을 활용해서 최대한 바짝 붙여서 써주세요. 자, 그 다음에는 좀 긴 리을이 남아있는데요. 우리 앞에서 연습했듯이 이 부분에서 한번 쉬었다가 써주시는 것과 그리고 손 전체를 움직여가면서 써주시면 굉장히 멋있게 쓰실 수가 있어요. 일단 기역을 각도를 확 꺾어서 여기서 멈췄다가 이번에 그만큼 나갔다가 이제 대각선으로 쭉 밀어주고 오른쪽으로 살짝 빼면서 마무리를 해보겠습니다. 이번에도 문장이 좀 길기는 하지만 집중해서 쓰시면 충분히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쓰기 전에 강조점들 한번 살펴볼게요. 우에 세로선, 그리고 니은 받침, 리을 받침 우리가 앞에서 했던 것들의 반복이라 크게 어렵지 않게 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문장 줄 사이의 간격이 매우 좁은 거를 확인할 수 있고요. 글자 간격도 매우 붙어 있는 거를 확인하실 수 있어요. 천천히 한번 보면서 따라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의 이응은 약간 오른쪽으로 기울어진 듯한 이응이에요. 이걸 한 붓에 쓰기 어렵다면 아까처럼 갈고리 모양으로 쓰고 닫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른쪽에서 좀 더 길게 가로선을 가져오고요. 살짝 밖으로 오른쪽으로 나갔다가 왼쪽으로 휘어지면서 오른쪽으로 휘어지면서 방향을 살짝 바꿔볼게요. 리자는 기역을 먼저 쓰고요. 그 다음에 디귿을 연결해 줍니다. 세로선을 완성해 주시고요. 가의 기역은 세로로 길게 하지만 가늘게 써주시고요. 여기서 조금 더 길게 본래의 획보다는 길게 강조를 해볼게요. 자, 줄 간격은 너무 떨어지지 않도록 글자 선과 가까이 잡아주시고요. 히읗은 가로로 두껍게 써주시고 갈고리 모양으로 그린 다음에 닫아주세요. 물론 한 붓에 그릴 수 있는 분들은 한번 한 붓에 그리도록 연습도 해보시고요. 세로 모음은 굵게 그려주시고 삐침으로 마무리를 해줍니다. 미음은 세로에 그려주시고 기역을 가늘게 그려주세요. 그 다음에 살짝 뗀 상태에서 직선을 그려서 마무리를 해줍니다. 지금 여기 윗공간이 많이 남아있어서 모음 아래에서 시작해서 그 다음에 기역은 좀 더 위로 올려서 쓸 거예요. 기역을 써주시고 그 다음 기역은 위에 위치 공간 채우면서 최대한 위로 올려서 써주시고요. 살짝 내려서 길이의 차이를 두겠습니다. 자, 히읗은 가늘게 가는 선 위주로 써주시고요. 모음, 삐침으로 마무리하고 는자는 아까 연습했던 대로 쭉 오른쪽으로 아래로 떨어지는 듯한 느낌으로 길게 강조를 해주세요. 자, 그 다음에 위치를 한번 잡아볼게요. 이건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요. 아무래도 름자가 받침 때문에 니을과 받침도 있기 때문에 굉장히 길어요. 그래서 이렇게 움푹 파여있는 부분에 름자를 위치해 준다면 간격을 더 잘 채울 수가 있거든요. 자, 그러면 여기에 름자가 들어간다 생각하면 함자 아래쯤에 아자가 들어가겠죠? 자, 이응을 두 번에 나눠서 이렇게 써볼게요. 세로 모음 써주시고 삐침으로 마무리하고요. 여기 파여있는 부분은 리을을 길게 쓰면서 공간을 어느 정도 채워줄 거예요. 자, 그리고 미음 받침은 첫 획이 이번에는 조금 길어요. 그리고 기역으로 완성을 해주시고 약간 열린 상태에서 마지막 획을 마무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자는 이렇게 첫 획을 쓰고 모음 만나러 올라가고 삐침으로 마무리를 해주시고요. 이응은 너무 굵고 크지 않도록 해주시고 모음 그리고 세로 획 위에가 강조가 들어갔기 때문에 아래는 너무 길지 않도록 마무리를 합니다.
자, 이 문장까지 썼다면 또 이 부분이 름자 때문에 움푹 파여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이 부분을 비워 놓지 않고 활용을 하면 좋겠죠. 여기에 이제 순간들 마지막 문장을 넣어주시면 됩니다. 우모음은 위로 향하는 듯한 곡선을 사용해 주시고 세로선 그리고 니은을 가볍게 마무리해 주세요. 글자 간의 간격이 너무 멀어지지 않도록 최대한 왼쪽으로 당겨서 써주시고요. 세로 모음은 굵게 밑침으로 마무리해 주시고 니은은 작게 써주세요. 자, 이번에는 디귿을 비슷한 굵기로 쭉 써주시고요. 마지막 리을이 남았습니다. 아까보다도 좀 더 과하게 움직였죠? 기역을 먼저 써주시고 마지막 획이 너무 힘들다면 여기까지 그려 놓으시고요. 마지막 획을 대각선만 곡선으로 그린다는 느낌으로 그려주셔도 좋습니다. 쭉 그려볼게요. 쭉 그려서 오른쪽으로 살짝만 빼주시면 되겠습니다. 연습을 다 마쳤다면 준비하신 무지 수첩을 꺼내주세요. 저는 다이소에서 구입을 하였고 혹시 재료가 없으시다면 집에 있는 흰 봉투나 갈색 종이 쇼핑백 등 겉면에 붓펜으로 쓸만한 재료라면 어떠한 것이든 준비하셔도 좋습니다. 작품에 쓰기 전에는 손마디 하나를 글자 하나로 보고 일단 위치를 한번 보겠습니다. 꽃향기 가득한 나의 모든 순간들 이렇게 한번 잡아보고요. 아까 썼던 대로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음은 너무 굵지 않게 써주시고 쭉 길게 내려서 포인트를 주시고요. 이것도 두 번에 나눠서 쓰시고 세로 모음 당겨서 가늘게 아래 모음에 위치하도록 기자를 완성해 주시고요. 꽃 뒤에 강조대 부분 뒷공간을 살려서 길게 기역을 써서 공간을 채워주세요. 디귿을 쓰시고 모음을 쓰신 후 받침 기역은 폭이 넓게 써주시고요. 히읗, 가늘게 써주시고 세로 모음 그리고 삐침으로 마무리 니은 받침은 길게 써봅니다. 그리고 여기 사이에 나자를 써주시고요. 너무 윗줄과 떨어지지 않도록 의자는 살짝 올려서 잡아주세요. 우리가 연습했던 거랑 또 실제로 썼을 때 공간이 조금 달라질 수 있으니까요. 내가 쓰는 것의 위치를 보고 공간을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아래쪽에 미음 써주시고 오른쪽으로 쭉 가져올게요. 디귿 써주시고 여기서도 길게 강조가 들어가요. 쭉 한자보다 좀 더 길게 포인트를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공간 활용해서 순간들 니은이 너무 오른쪽으로 넘어가지 않도록 해주시고요. 글자의 마지막 리을까지 완성해 보겠습니다. 완전 붓을 뗐다가요. 한 번에 더 가기 힘들다면 한 번 더 떼주시고 쭉 왼쪽 대각선으로 밀어서 완성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남은 공간에는 우리 지난 시간에 썼던 스티커를 활용을 해서 좀 붙여볼게요. 스티커를 사용하셔도 좋고 집에 색연필이나 채색 도구가 있으시다면 그 도구들을 활용해 보셔도 좋겠습니다. 그림을 간단히 그리셔도 좋고요. 캘리그라피의 정의부터 큰 특징들을 이용해 문장을 써보고 작품을 만드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번 수업을 함께 하면서 복잡한 생각들은 뒤로 하고 글씨를 쓰는 것에만 집중해 보셨기를, 그로 인해 마음의 편안함을 느끼셨기를 바라면서 오늘의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미술 캘리그라피와의 수업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을 재미있게 보셨다면 댓글과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개인 SNS를 통해 영상과 사진 등 많은 후기를 남겨주세요. 해시태그 샵문화로청춘 잊지 마세요.